나는 감나무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또래보다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공부는 못했지만 달리기는 늘 1등이었죠. 중학교 때는 옆집 오빠를 짝사랑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영어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졸업 후 첫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첫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결혼 후 딸 하나 낳아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힘든 첫 직장이었지만 어느새 인정받는 위치에 도달했지요. 3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뭘 하든 손녀가 예쁩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 딸한테는 왜 못해줬지 후회도 남습니다. 그런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투석을 시작하게 된 날입니다. 그날 뇌혈관도 막혀서 현재는 혼자 움직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싫습니다. 어릴 때 엄마는 슈퍼맨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빠는 멀리 돈 벌러 갔다고 했지만 어린 나이에도 아빠는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싸워도 선생님에게 혼이 나도 동네 언니들과 다툼이 있어도 언제나 엄마는 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시절 엄마의 기대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고 그것이 엄마에게 큰 상처였다는 것을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같은 과 선배였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쁜 딸을 낳았습니다. 직장 생활에 바빴고 너무나도 당연하단 듯이 엄마에게 육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기도 덕분이었는지 엄마는 다시 집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주3회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엄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직장 생활도 육아도 해야 하는데 엄마까지 돌보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나에게 이게 뭐냐고 보여준 문자, 그리고 그 찰나 집 근처 병원에서 보았던 안내문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때는 눈여겨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나에게 너무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제도인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혼자서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이 있었던 동네 병원을 찾아서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주치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무엇이 궁금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투석하시면서 장애인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란 중증 장애인의 건강 및 장애 상태를 평가하고 교육, 상담, 비대면 환자 관리, 방문 진료, 간호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투석 환자 이외에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와 모든 중증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선생님, 집 근처 아무 병원에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주치 교육을 받은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의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많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크게 세 부분, 일반 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건강관리는 모든 장애 유형별 중증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주장애관리는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중증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의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통합관리는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중증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장애 유형별 중증 장애인은 일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지만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중증 장애의 경우 주장애 관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통합관리 서비스라고 합니다. 물론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중증 장애인의 경우 주장애 관리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애 관리는 해당 전문의만이 진료할 수 있습니다. 즉 지체장애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류마티스내과 전문의가, 뇌병변 장애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학 전문의가, 시각장애는 안과 전문의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는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중증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으니 일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일반 건강관리를 신청한다면 제공받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네, 장애인 건강 주치의 관리 범위는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 관리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 중간 점검, 교육 상담, 환자 관리, 방문 진료, 방문 간호가 포함됩니다. 하나씩 그럼 알아볼까요? 포괄 평가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장애인의 만성 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 계획서를 제공합니다. 그럼 이때 전반적 몸 상태, 장애 상태를 건강주치의가 파악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교육 상담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 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 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 상담을 제공합니다. 네, 평소 면담 시간보다 길어서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건강 주치의 도입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육 상담은 세 부분으로 세분화합니다. 첫 번째, 질병관리 교육 상담에서는 만성질환 등 질병 이해도를 높입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 교육 상담에서는 영양, 금연, 비만,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 장애관리 교육 상담에서는 욕창, 관절 구축, 낙상 등 일반 장애로 인한 문제를 이해시켜 장애관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중증 장애인의 경우 경직관리, 신경인성관광, 장관리, 통증관리, 절단증 관리 등 해당 주장애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많은 내용을 다뤄주시네요. 네, 세분화하여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상담합니다. 다음, 환자관리 서비스는 거동불편 등 사유로 인해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교육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화로요? 네, 맞습니다. 건강주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전화로 교육 상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 상태, 약물 복용 여부 확인, 합병증 의무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빠짐없이 해주시면 저희 보호자 입장에서는 너무 안심이 돼요. 선생님, 앞서 말씀해주신 방문 서비스는 뭔가요? 방문 서비스는 거동불편 등 사유로 인해 내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나 간호사가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서비스는 건강주치의가 방문하는 방문진료, 간호사가 방문하는 방문간호로 구분됩니다. 방문간호가 생소하실 텐데 방문간호는 건강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 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 처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참, 어머니는 현재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병원 오면서 봤는데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복도가 좁던데 그럼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마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 설치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주치의 정보를 등록할 때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정보도 같이 입력하게 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요? 어느 사이트로 접속하면 되나요? 아참, 제가 그 부분을 미리 말씀 못 드렸네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인으로 가면 되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검색창에 건강인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건강정보 탭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 지역 내에서 서비스 제공 병원 리스트가 보입니다. 그중 한 곳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다시 장애인 건강주치 탭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러가지 의료기관 편의시설 내용 및 장애인 건강주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장애인 건강 주치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알 수 있고 그 편의시설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서비스는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무료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 환자라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료비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보험 환자라고 한다면 10%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만약 장애인 주치 판단했을 때 필요할 실시한 피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등 평가 및 주사치료, 약물치료 등에 대해서는 30%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30%는 일반 진료를 받을 때와 동일한 액수입니다. 10% 비용을 자세히 알아보면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료는 5,770원, 교육 상담료는 1,119원, 환자 관리료는 960원, 방문 진료는 8,224원, 방문 간호는 7,316원입니다. 그래서 1년으로 본다면 일반 건강관리는 14,722원이 들며 전화를 통한 환자 관리를 추가로 한다면 26,242원, 여기에 방문 서비스를 추가로 한다면 212,722원이 비용이 듭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것으로서 그 횟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원장님에게 엄마를 관리받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을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이동한 지역에서 본인에게 맞는 병원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현재의 장애인 주치의가 맞지 않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주치의로 변경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한번 모시고 오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여러분, 장애인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가족에 대한 관심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일부를 나라에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는 장애인,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의료진으로 이 제도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조그마한 관심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